자, 같이 봅시다. 함수입니다. 함수의 표현, 함수의 정의부터 봐야 되는데 두 집합 x, y에서 맞나?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하나와 대응되는 관계가 존재할 때, 우리가 이런 대응 관계를 보고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 이때 x의 원소 x1, x2가 x의 원소라고 할 때 이게 정의역의 원소라는 거죠. 그럼 x1과 x2가 다르다면 아니지. x1과 x2가 같다이면 함수값 fx1과 fx2가 같다. 이것이 수식으로 표현한 함수의 정의예요. 응? 선생님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함수라는 게 뭔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어떻다 다시 같은 수를 넣으면 같은 수가 나온다 이런 거야. 1 넣으면 함수값이 4다. 그러면 1 넣으면 함수값이 f1은 4여야 하는 거야. 어떤 f1은 5인데 어떤 f1은 4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뭐다? 같은 원소일 때는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 이게 뭐야? x의 원소 각각이 y의 원소 하나와 대응돼야 된다. 내가 인기 투표를 할 때 두 개를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윤아. 되겠니? 그래서 이때 이 집합 x의 원소 스몰 x가 있고 집합 y의 원소 스몰 y가 있는데 이 대응되는 과정에서 y를 fx라는 함수 값으로 둘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 집합 x를 우리가 정역이라 부르며 이 집합 y를 공역이라 부르고 실제로 치역이라는 것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택받은 애들이 함수값이 되는 건데 그럼 치역이란 것은 뭐다? y가 어떤 y냐? fx다. 실제 함수값들을 x가 정역의 원소였을 때 실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지훈 알겠니? 네. 자,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때 그래프라는 건 하나의 집합이에요. 점들의 집합인데 어떤 순서상 어떤 점들의 집합이냐? y는 fx라는 함수 위에 있는 함수값들의 집합이고 x가 정역의 원소였을 때 그 x에 따른 함수값 y를 순서상으로 묶어서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받아들인 거고 실제 그래프는 이런 집합이라는 하나의 정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는 집합이다. 지훈아 정신 차려야지. 자,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의 함수라고 하면 이 함수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x, y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쌤이 두 가지 강조했었는데 뭐였습니까? x의 모든 원소가 가져야 됩니다. 빈틈이 있으면 안 돼. 투표 안 하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 함수는 투표와 같다. 투표를 안 하면 안 된다. 그 혼자서 두 명에게 투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예제 1번 저번 시간에 한번 풀었었는데 예제 1번의 답은 2번이죠. 2번 x는 x제곱의 대응관계가 명확하게 성립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 왜 안 된다 그랬어? f-1이 0이 나와야 되는데 0은 안타깝게도 공역 y의 원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탈락이에요. 공역이 있지도 않은 원소를 선택한 것은 성립하고 함수로서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부릅니다. 3번 내용에서 x가 양수일 땐 짝수로 대응되는데 짝수가 지금 2랑 4 두 가지 있는 상황이야. 따라서 2로 대응되는지 4로 대응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x가 음수일 때 x는 0으로 대응된다 했는데 역시나 0은 공역의 원소가 아니었죠. 따라서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는 것은 2번이다. 지훈아. 근데 짝수랑 홀수는 제곱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짝수와 홀수를 정의할 때 x가 자연수인지 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자연수일 때 보통 짝수와 홀수를 정의하지만 짝수의 조금 더 넓은 정의를 살펴보면 짝수라는 것은 2로 나누는 나머지가 0인 거예요. 음수도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정식 나누잖아.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인 숫자는 싹 다 홀수고 나머지가 0인 숫자는 싹 다 짝수입니다. 0도 어떻게 보면 짝수고 마이너스 4도 짝수라면 짝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학에서 야 쉬운 수로 어떻게 짝수라고 하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보통 짝수 홀수는 일반적으로는 자연수에서 쓰는 말이니까. 근데 좀 더 넓게 정의하면 그냥 마이너스 4도 짝수면 짝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범위에서 내기를 할 거냐를 정확하게 정해야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거는 문제에서 언급하는 것 따라 다르겠고. 정신 차려. 왜 이래?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왜 경기를 해? 일어나 알겠지? 이렇게 수업 시작하자마자 졸았었으니까. 이거 유튜브에 전 세계에 다 방송된다고 너 이제 우주 대스타 되는 거야. 성욱 쌤의 수업을 들으면서 자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 맨날 쉬어? 이러면 다 안 돼. 야, 쌤 목소리가 그렇게 감미롭니? 응? 자, x는 1, 2, 3, 4고요. y라는 값은 뭐였다? 1, 2, 3, 4, 5였다.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고요. 함수 y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f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 x라는 값을 x 더하기 1로 바꿔라. 우리 좀 더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fx는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힘내. 자 여러분, 그래프를 집합을 써서 나타내래요. 그러면 그냥 순서쌍들의 집합이야. 순서쌍들의 집합. x 값이 1이었으면 y 값은 그때 2가, x가 2라면 y는 3이, x가 3이라면 y는 4가, x가 4라면 y 값은 5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집합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려라, xy 좌표 평면 위에 그려라 라는 뜻이에요. x랑 y를 그릴 때 x 값이 1, 2, 3, 4가 있다면 그때 y 값은 2, 3, 4, 5로 그려야겠네. 따라서 1,2라는 점을, 2,3이라는 점을, 3,4라는 점을, 4,5라는 점을 이렇게 도시 그래프에다가 표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0,1을 지나고 길이가 이 직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유한 집합이었죠. 그러면 점으로서 표현되는 거고 이게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직선 쭉 긋고 포물선 그려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치역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함수값 2, 3, 4, 5의 집합인 거죠. 따라서 치역을 쓰라면 2, 3, 4, 5다라고 표기해주면 되겠네요. 그지 지윤아? 자 그래서 3번 다음 중 그래프가 아닌 것을 골라봐라. 또 그래프인 것을 골라봐라. 즉 함수의 그래프로 적절한 걸 골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두자. 필기하자. 자,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냐? x값 하나당 y값, 즉 함수값이 하나씩만 주어져야 되니까 x축의 수직한 직선과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씩만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어. 그때 함수값은 그 x축과 만나게 돼 있겠지. 그렇게 그렸을 때 하나씩만 만나야 돼. 하나씩만. 자 얘들아 한번 그려보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xy 원래 원점 다 표시해야 되는데 잠깐 생략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x축에 수직인 것들을 그었을 때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만 존재하더라. 그럼 너는 적당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애초에 두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자주 보는 포물선 2차 함수의 그래프 아닙니까? 너도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는 교점이 하나씩 있겠더라. 오케이 적절하군요. 근데 지윤아 3번 봐라. 3번 지윤아 3번 봐. 3번은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봐봐. 자 설령 x가 실수 전체라 정의되어 있지 않고 적당한 정의역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x값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네모라는 x값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두 개씩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자주 그리는 이런 표현으로 그려본다면
네모라는 값이 함수값으로 네모 컴마 뭐 별표와 네모 컴마 세모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y의 공역에 있는 원소 별표와 세모로 간다. 이렇게 두 개에다가 선택을 한 상황이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다 이거야. 지훈아 맞니? 자, 나머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역시나 x축이 수직인 것과 교점이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너 또한 절대값 그래프긴 한데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x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있는 것을 확인해주면 이것은 함수의 그래프다. 지윤아 됐니? 자, 여기까지 지워도 되겠죠? 지윤씨 어제 뭐 축구 본다 다들 늦게 잤니? 조금 그 전반에 두골 들어가서 다 없애가지고 건데. 아 맞나? 중간 축구를 들어가서 꺼버렸어. 다행히 후반 시작한 거 얼마 안 돼서 우리 조규성씨가 왜 그래? 왜 이렇게 피곤해? 어제 뭐 안 잤어? 네. 뭐 한다고 안 잤어? 월급이요. 월드컵 몇 시까지 봤길래? 12시까지 본다 해서 저는 누워서 이제 보고 나서서 이렇게 됐어요. 좀 일어나 어디서 언제 끝났어요? 어? 언제 끝났어요? 12시쯤 안 돼서 끝났습니다. 경기 자체. 우리나라가 가나를 이기지는 못했죠. 아쉬웠습니다. 잘했었는데 맞죠? 다음번에 좀 더 응원해서 잘 한번 포르투갈 한번 이겨볼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상대다. 엄청 강력한 상대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도 잘하는 거 하긴 했잖아.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잘해준다고 봅니다. 저는 발전도 많이 했고 감독 자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저는 어차피 뭐 축구 전문가도 아니고 잘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루과나 때도 그렇고 우루과나라고? 우루과이 때도 그렇고 가나 때도 그렇고 둘 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운이 따라줬거나 조금만 더 전술을 좀 더 잘 썼더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뭐 달리기가 아니잖아. 반드시 스탯이 높은 애들이 맞나 기록이 좋은 애들이 반드시 이기는 그런 경기가 아니니까 한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함수가 상등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서로 같을 조건. 함수는 언제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정의역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어차피 공역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실수 전체를 보통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자 함수의 모양에 따라 대응되는 관계가 결정되는데 정의역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요. 정의역이 뭐 무한집합이다. 실수 전체인 경우라고 해보자. 일반적인 상황. fx라는 함수와 gx라는 게 진짜 같으려면 우리 뭐 해야 돼? 항등식이어야 돼 실제로는. 자 항상 같은 식이니까 x에 2를 넣든 3을 넣든 마이너스 5를 넣든 언제나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f와 g가 같은 모양의 식이다. 진짜 완전히 똑같은 식이어야 돼. 2x 더하기 1이면 gx도 2x 더하기 1이어야 둘이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일반적인 경우 말고 조금 특별한 경우 x가 정역이 유한집합인 경우라고 살펴봅시다. 유한집합이니까 x의 원소의 개수라고 한다면 정역 x1, x2 해서 xn개까지 n개의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하고 이때 f와 g라는 함수가 같다는 건 어떤 의미냐? fxi와 gxi가 같다. i는 1, 2, 3, 4, 5, n 이렇게 n으로 써준다. i는 1, 2, 3, 4, 5 n 이게 무슨 소리냐? i가 1일 때 x1과 x1의 함수값이 서로 같고 2였을 때도 함수값이 서로 같고 세 번째 정의역에서도 서로 같은 값을 가지면 즉 대응관계가 같다면 같은 함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예를 하나 들어서 fx는 절대값 x였고 gx라는 함수는 x제곱이었다고 합시다.
이때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었다 라면 자 f-1도 절대값 때문에 1이고 g-1도 1입니다. f1은 절대값 씌워도 1이고 g1도 제곱해도 1이죠. 따라서 이 대응관계가 같으니 두 함수는 지금보다 같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정의역을 제한시켜 놓고 같은 걸 찾아봐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두 함수가 분명히 다른 식이야. 식 자체는 달라. 근데 두 함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두 방정식을 같다라고 두고 풀었을 때의 실근이죠. 근이죠. 됐죠? 그래서 너와 너가 같아질 때의 방정식의 근이 정의역이 된다면 두 함수는 서로 모양이 다르지만 지금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대응관계는 같으니까 둘은 같은 함수다라고 수학에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잘 봐야 돼? 실제 모양이 같으냐. 물론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던 경우는 그냥 둘이 같은 식이면 됩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쉬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건 뭐야? 유한집합인 경우에 너희들의 함수의 대응 관계가 서로 같으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 방정식의 실근들인 거죠. 이 두 개 방정식이 같다라고 해서 풀었을 때 실근이 나와야 뭐가 된다?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제 4번은 정의역 x가 0과 1로 주어져 있잖아, 지윤아. 그지? 자, 그래서 두 함수가 같고 같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지. 응? 자, 그래서 두 함수가 상등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f0과 g0이 같아야 되고요. f1과 g1이 같으면 됩니다. 서로 다른 게 있으면 두 함수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1번 성립하네. 0 넣으면 둘 다 0이고 1 넣으면 둘 다 1이죠. 2번은요 0 넣으면 1 오른쪽에도 0 넣으면 1입니다. 1 넣으면 둘 다 3이니까 성립하네요. 근데 여러분 3번 볼까요? F0은 0이네요. 네, G형도 0이에요. 이것은 성립하네요. 하지만 F1은 1인데 G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둘이 같지 않으니까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동안 0과 1을 넣어보시면 같은 값 2가 나오기 때문에 성립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요거 좀 지웠다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함수의 모양들과 여러가지 함수의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나요? 지훈아 일어나서 수업 들어. 이렇게 피곤한데 조금만 더 참아봐. 그 설명 예제랑 한두 문제만 더 풀면 되니까 좀만 서서 수업 듣고 좀 잠 좀 깨고 합시다. 자, 맞아 봅시다.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아니 너무 피곤하면 서서 수업 들어. 아니면 화장실 잠깐 갔다 올래? 세수라고 하고 올래? 아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여 너. 네, 이제 괜찮아요. 그래? 약간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자, 1대1 함수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잘 봐. x1, x2가 정의역의 원소였을 때 자, 정의의 원소 일반적으로 다른 애들을 골라와요. 그럼 그때 함수값이 두 개가 생기겠죠. x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이 서로 또 다르다.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서로 가지는 함수값이 다 다르다면 즉 x와 y가 하나씩 땡겨야 된다 했는데 내가 선택한 함수값과 네가 선택한 함수값이 다르다면 우리는 무슨 함수?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결과가 다른 걸 가져야 된다. f1과 f2는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잖아. 0 넣었는데도 1이고 2 넣었는데도 0인 그런 애들이 있다고. 그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함수값이 같은 걸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투표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제 선발한 선수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 이런 인기 투표를 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는 쌤은 어제 봤을 때는 이강인 씨가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도 있지만 자 이번에는 내가 이강인 고르면 넌 고르지 말라 이거지. 내가 이강인 골랐어. 내가 이강인 잘했다고 생각하면 넌 또 누구냐 다른 사람을 골라봐라 이런 얘기지. 그런 조건이 달려있으면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내가 이강인 잘했다고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일반적인 상황 함수라고 하는 거고 특별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사람 네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사람이 다 다른 거야. 우리가 3명 찍어봤는데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1대1 함수가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가 1대1 함수였으면 두 번째 1대1 대응은 어떤 얘기냐. 네 같은 원소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한 개라도 다 같아지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 10명이서 좋아하는 사람 투표를 했어. 아니면 좋아하는 숫자를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좋아하는 숫자를 찍기로 했어. 같은 게 하나라도 나오면 1대1은 아닌 겁니다. 다 다른 게 나와야 1대1인 거예요. 자 1대1 대응은 뭐냐. 대응 이게 1대1 함수보다 좀 더 강한 조건이에요. 자 다시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이 함수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 아주 이런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재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4명이 어제 축구 경기를 봤어. 그래서 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 하면서 투표를 해. 일반적인 상황 함수였으면 같은 사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1대1로 투표를 하기로 했어. 그럼 우린 11명의 출전 선수 중에 한 명을 고를 수 있겠죠. 뭐 교체도 있고 하지만 11명 중에서 골랐다고 칩시다. 자 그런 식으로 고르면은 어떻게 돼? 내가 11명 중에 한 명 뽑고 니들은 남은 사람 10명 중에 한 명 뽑고 또 다른 사람은 9명 중에 하나 골랐을 거 이렇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경우는 있겠지만 어쨌든 선택 못 받은 선수들도 있겠죠. 우린 4명밖에 없으니까. 자 다시 정의역이 4명밖에 없는데 우리 1, 2, 3, 4번이 있는데 선택지는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1번이 잘했다고 생각해. 너는 2번이 잘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고르면은 서로 다 다른 게 골라지면 1대1 함수인 거야. 근데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1대1 함수면 정역이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소리예요.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건 정역이 4개 있으면 공역도 4개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제 축구 선수 얘기는 이제 잠깐 그만하고 블랙핑크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본다라고 합시다. 블랙핑크 정도면 요새도 유명하지. 제니도 있고 지수 씨도 있고 로제 씨도 있고 또 누구냐? 하나 더 있는 팀. 리사 있습니다. 리사.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투표를 한다 해. 왜? 4명 있으니까 4명 고르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선생님 저는 제니가 좋아요. 저도 제니가 좋아요. 이러면 1대1이 아닌 거야. 1대1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수가 좋아. 저는 로제가 좋습니다. 저는 제니가 좋아요. 저는 리사가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1대1 됐는데 정의역에 있는 원소 4개가 공역에 있는 원소 4개랑 완벽하게 대응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1대1 함수는 뭐야? 저 공역이 큰 거야. 블랙핑크 말고 우리가 트와이스 중에서 고른다 했으면 9명 중에 1명씩 2명씩 골라야 되니까 4명밖에 못 고르잖아요. 근데 블랙핑크는 딱 4명 있으니까 우리가 고르면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는 얘기지. 자, 이런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좀 더 1대1 함수보다는 강한 조건이라는 거죠. 강한 조건. 됐지? 됐어요? 자, 3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수학적인 정의를 쓰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함수 값에 대해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면 K라는 상수항을 쓰지 않고도 모든 상수 값의 함수 값은 같다. 언제? 이거 화살표가 아니고요. 미안. i와 j는 1부터 n까지 어떤 서로 다른 두 숫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골라온 함수값이나 내가 고른 함수값이나 어차피 다 똑같은 함수값이다 이 말이야. 뭘 골라도 같다 이런 얘기죠. 뭘 골라도 j인데 이거 j 아닌가? 자, j. 자. 그러니까 블랙핑크는 뭐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러분 막 어떻게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 좀 잔인한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1부터 7까지 19까지의 숫자를 고르기로 했는데 선생님 저는 7이 좋아요. 저도 7이 좋아요. 저도 7이 좋아요. 쌤 저도 7이 좋은데요. 해서 모두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를 보고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함수이기도 한데요. 모든 정의역 x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함수값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선생님 저는 1이 좋습니다. 2는 2가 좋아요. 3은 3이 좋아요. 4는 4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우리가 이걸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출석번호 1번은 저쪽 출석번호 1번이랑 매치를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좀 비유가 좀 이상한데 1, 2, 3, 4반이 운동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각 반의 대항전까지는 아니어도 다 뛰어야 되잖아. 근데 반마다 뛰는 게 아니라 각각 반에서 1등 1번부터 나와. 출석번호 1번 4명 있겠지. 뛰고 2번 4명 뛰고 3번 4명 뛰고 이런 식으로 같은 번호가 매치돼서 뛰는 경우 같은 번호를 매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유일하냐? 그리고 일단 모양 자체는 유일한데 정역에 따라서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역이 1, 2, 3, 4만 있는 경우도 있겠고 1부터 100까지 있는 경우에 있겠고 모든 자연수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됐지? 모든 실수가 정역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그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상수함수는 뭐 서로의 함수값이 같다는데 역시나 실수 전체에서 확정 지어주면 실수 전체 입장에서는 상수함수는 뭐다? 모든 함수값이 하나의 값이 되니까 어떤 상수라는 거 하나로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 얘들은 오히려 모든 실수에서 물론 대응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푸는 이 단원에서는 좀 유한계 원소에 대해서 약간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크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내용인데 이런 함수를 만들어보자 이거지. 만들어보자 이거지. 자, 다시 정의역 x는 x1, x2 해서 m개가 있었습니다. 공역 y는 y1, y2 해서 yn까지 n개 있었어요. n개의 원소가 있고 x에는 m개의 정역의 원소가 있고 이렇게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번 필기해 볼게요. 함수의 개수. 함수라는 건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 정역의 모든 원소는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한테 가서 물어봐. 너 함수값 뭐 가질래? 라고 하면 y1, y2, y3, yn 중에 하나 고르겠죠? 그럼 n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야 너는 뭐 가질래? 하면 너도 n개 중에 하나 고를 거야. 선생님 앞에가 골랐던 건요? 그래도 됩니다. 함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몇 번 하는가? n번 하게 된다 이거죠. y? n개 있으니까 마지막 번호 출석번호 n번까지 n개의 선택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n의 m제곱개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1대1 함수가 되려면요 m이 n보다 작거나 같긴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4명 있는데 축구선수 11명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고르면 고를 수 있잖아. 그지? 고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 30명인 한 반이야. 그래서 여러분 30명에 있는 여러분 한 반에서 조사하는 거야. 네가 보기엔 어제 누가 제일 잘한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면 너는 우리나라 축구선수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물어보면 11명까지는 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어도 그 넘어가면 당연히 같은 거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지? 그러니까 뭐야? 정역이 공역보단 적어야 내가 다 다른 걸 고를 수 있잖아.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공역의 원소 중 하나는 n개고요. 그 다음은 앞에가 골랐던 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가 골랐던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언제 n에서 n 빼고 1 더한 것까지 이걸 순열에서는 npm이라고 부르죠. 순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선행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필기하자면 npm으로 쓸 수가 있다. 여기서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 여러분 공역과 정역의 원소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왜? 정역의 원소의 개수는 곧 치역의 원소가 같을 겁니다. 왜? 1대1 함수니까요.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 정역과 공역 즉 같은 거였다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npm이었는데 npn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3, 2, 1까지 모두 곱한 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npn n 팩토리얼의 원소 함수를 만들 수 있겠다. 지은아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오히려 상수함수나 항등함수는 굉장히 쉬운데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요 당연하게도 n개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값이 n개만큼 존재하니까 우리 모두 뭐로 할래? 니 뭐 먹을래?를 정하면 돼. 싹 다 짜장면 할래? 짬뽕 할래? 야끼덮밥을 할래?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요 x가 y가 같았다는 전제하에 같은 집합이어야 돼. 서로 다른 집합에서는 같은 걸만 고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1, 2, 3, 4, 5인데 니는 1, 3, 5, 7, 9면 같은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1, 2, 3, 4 하면 너도 1, 2, 3, 4, 5 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략이 같았다는 전제하에 한개 존재합니다. 뭐 방법이 없다 이거 하나씩밖에 대응 못하니까 사실 물어볼 일이 없다는 거죠. 야 다음 집합에서 항등함수 몇 개나 만들 수 있게? 그런 건 없다는 거지.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나 하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 문제 마저 살펴보고 좀 진도를 마저 마무리해 볼게. 자, 예제 5번. 자, x의 원소는 a, b, c 3개 있는데 y의 원소는 1, 2, 3 또 3개 있더라. 따라서 함수의 개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가 3개 있는데 공역의 원소 3개 중 하나 고를 건데 그런 선택을 3번 할 겁니다. 따라서 27개의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1대1 함수는 어떻게 만드는가? 골라. F1으로 할 수 있는 숫자는 3개 중 하나입니다. F2는요. F1이 골랐던 거 제외하고 따라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정의역 원소 수만큼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6개 원소를 만들 수 있다. 잠시만요. 네. 괜찮아. 그냥 어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다. 네. 1대 함수에서 예. n 팩토리얼 n이 근데 왜 n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에요? 아, 얘가 첫 번째 수니까 0을 뺐고 두 번째 수니까 1을 뺐고 세 번째 수가 2를 뺐다면 n번째까지 뽑아야 되잖아, 맞지? n번째는 n에서 n-1을 빼야 돼서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n 더하기 1에서 1을 뺐다. n 더하기 1에서 2를 뺐다. n 더하기 1에서 3을 뺐다. 이거는 n 더하기 1에서 m을 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원래 npm의 정의가 저러하다. 오랜만에 봤다, 그지? 자, 예제 6번. 지은아! 예제 6번은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별표 하나 딱 쳐두고 시작해보자고. fx는 a의 절대값 x-1이다. 더하기 2-a의 x 더하기 a다. 이것으로 정의한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절대값 함수는 나눠서 써야 되죠. x가 1보다 컸다 라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 ax-a요. 더해지면서 2x가 됩니다. 자 다시 여기 양수다. ax-a다. a는 사라졌고 ax를 여기 더해주면 2x가 남게 되겠네요. 그럼 x가 1보다 작으면요 이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정리해주면 2-2ax 더하기 2a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야. 이 함수는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자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2a인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2a가 음수라서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자, 기울기가 함수라서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잘 봐. 같은 y 값에 대해서 x 값이 다른 경우가 생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x에 예를 들어서 뭐 2를 넣었는데 4가 나왔어. 근데 x에 또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또 4가 나온 거야. 그럼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생기겠지. 그래서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생기면 이건 1대1이 아니니까. 자, 그래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이쪽에서도 기울기가 양수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이어야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이어야지 뭐 할 수 있다? 1대1일 수 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자, 일단 답을 마저 마무리하면 요거 정리하면 a가 1보다 작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 함수가 1대1 함수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수직이었잖아요. 근데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y축과 수직인 또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래프와의 교점이 하나씩만 존재할 때 한 개씩 존재할 때 우리가 이것은 1대1 함수의 그래프구나. 물론 함수이긴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네. 차로는 조금 늦게 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 하민이가 어디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해서 제가 좀 이따 또 녹화를 해야 되겠다. 네. 됐죠?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씩 존재한다. 그래서 요 경우도 외워두자.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직선 두 개 내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로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두 개의 그래프가 나눠져 있다면 그래프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내지는 계속해서 감소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라색과 노란색처럼 감소하다 증가하게 되면 같은 값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야?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야 돼. 그래서 특히 직선 두 개라는 경우에는 기울기가 다른 값이 두 개 있겠죠. 따라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이거 기억해 두자. 0이면 안 돼요. 0이면 안 됩니다. 기울기의 곱은 양수여야 된다.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되겠죠. 알아둡시다. 요 유형은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계속해서 그래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여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기울기가 양수였다면 계속 양수고 음수일 거면 계속 음수여야 된다. 따라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면 둘이 곱해서 양수다. 이 사실을 알고 풀면 그냥 너가 양수니까 너도 양수해야 돼. 그래서 2-2가 양수다 해서 그래프 안 그려보고도 바로 답을 체크해낼 수도 있겠죠. 이제 7번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만 힘내보세요. 조금만 힘내봐. 많이 피곤하지? 어제 다들 축구 경기 늦게까지 오고 자니까 그렇지. 안 볼 수 없었어요. 그래요.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12시에 부뜩 잤으면 그래도 한 6, 7시간 잤는데 이렇게까지 피곤해하면 안 되지. 그래. 약간 어떻게 딱 보자마자 12시에 아유 졌네 하면서 자냐. 빡쳐가지고 맞지. 잠이 어떻게 오냐고. 너무 새끼들 하면서 맞지. 내가 차도 그보다 그건 아니겠지만 거의 하면서 막 이렇게 이네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인터넷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고 또 엄마 아빠랑 얘기도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늦게 주무셨을 수 있겠지만 그래 이게 월드컵이지. 그지? 하지만 그게 이거 너무 피곤해한다. 괜찮아? 어제 이거 축구만 본 거 맞죠? 어제 뭐 축구 보고 나서 몰래 게임 꼭 하고 저거 이런 거 아니가? 맞네. 축구 보기 전에 했어요. 축구 보기 전에 쉬지도 않고 게임부터 뭐 열심히 하다가 축구도 보고 이렇게 다 욕심 너무 부렸다 맞지? 그래 이 다음날 너무 힘들지. 이게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돼. 자 여러분 fx가 항등함수가 된다. 그냥 말 그대로 x가 된다 이 말이야. 쉽게 생각해. 함수값이 자기 자신 나와야 돼. 1 넣었는데 1 나오고 2 넣었는데 2 나오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x 넣었는데 x 나와야 돼. 이거 뭐야? fx가 x여야 된다. 그러니까 니들 둘이 같아지게 하는 말하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잘 봐. 세상에 항등함수는 너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둘의 함수가 같아졌다는 얘기잖아. 아까 쌤이 함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얘는 식이 같지 않잖아. 그렇다면 뭐야? 정역이 어떤 특별한 유한 개의 정역이 있어가지고 원소가 뭐 2개 있든 3개 있든 있어가지고 걔들한테는 뭐 하는 거야? 거기 있는 원소를 대입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봐봐. 0 넣으면 둘 다 0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한다? 두 방정식의 뭐를 구한다? 근을 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라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너는 일단 x로 묶어낸다 이거지.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게 기본이고 이게 인수분해가 대부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더라. 따라서 네, 그렇죠. 이게 x랑 같으니까 x 넘겨서 x 하나 빼면 2x잖아. 항등함수여야 되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려면 x 넣었을 때 x 나와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두 함수가 같아지려면 두 함수의 근을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역이 0, 1, 2가 있으면 이 함수는 뭐 같은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근데 포인트는 뭐겠냐? 여기야. 잘 봐. 이런 집합이 너 말고도 또 있느냐? 라는 거지. 있죠. 너의 부분 집합. 이것의 부분 집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x라는 정역이 0만 있어도 사실 0 넣으면 0 맞잖아. 항등함수 되는 정역을 제한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1만 있어도 되는 건 되는 거고 또 뭐야 0과 2가 있어도 되고 0, 1, 2 몽땅 있어도 되고 한마디로 x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됐지? 그래서 2에 세제곱개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7개. 선생님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한다 했는데 x가 그냥 까짓 거 공집합이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정의역이 공집합인 경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도 않을 걸 왜 해? 그지? 물론 굳이 정의하자면 정의역이 공집합의 함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함수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함수가 정의역을 공집합으로 갖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오늘 연습 문제를 좀 풀고 마무리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풀어보고 연습 문제까지도 좀 풀이할 수 있도록 할게요.